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기술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30과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세계 석탄 생산량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와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와 같은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나오는 물가지표와 자산별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2시 금리를 결정하고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점도표를 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연장에도 불구하고 14일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며 6개월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인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줄줄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셰일오일이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를 무력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세 보시죠. S&P 500 지수 2441.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전거래일 대비해서 0.56%가 빠져가고 있는데 46.19달러 선에서 현재사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12강전 셋째 날 경기 중계 예정에 있는데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과 그리고 트레이더들의 매매 분석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 트레이더 중에 외환용 트레이더가 직접 부산에 출동을 합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 또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환용 트레이더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1시 반에서 4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강연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장소가 중요하겠죠?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으로 가시면 되고요. 강연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내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강전 일주일 동안에 황금 연모 트레이더가 방송 시작 전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실시간으로 무료 방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또 황금 연모 트레이더 실시간 리딩 방송을 좀 함께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12강전 이제 수요일이 지나면 정말 막바지에 다다르는데요. 오늘 중요한 경기 함께 경기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 연입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 경기 함께 중계 도와주실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또 오늘이 지나면은 12강전 저희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중요한 날이만큼 두 분 모셨는데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지금 이제 12강전도 이제 반환점을 이제 돈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손익이 좀 갈려져 있지만 이 손익의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단 1시간만 좀 정신 차리고 매매 잘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상 막하의 경기가 진행이 되는 만큼 두 분의 꼼꼼한 해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송준식 해설위원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셨죠?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해외 선물 거래 수익에 도움이 되는 해설 송준식 해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겠죠?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경기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FOMC 회의를 앞두고 각종 지표와 그리고 움직임에 상당히 시장이 곤두세워 있습니다. 이들 뉴스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바로 윤라 외신 브리핑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습니다. IEA 쪽에서 굉장히 그 오펙 국가에 굉장히 나쁜 그런 뉴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있는 원유 재고가 좀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펙 자체에서도 오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좀 원유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거의 금리 인상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대차대조표에도 중요하게 더 봐야 된다 이 정도가 말이 나올 정도로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완벽하게 확정이 된 것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좀 관망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달러는 좀 크게 변동은 하지 않고요. 좀 강하게 좀 steady against the basket of major currencies라고 좀 괜찮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국에서 또 다른 뉴스 하나가 들려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IMF에서 이번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더 늘렸다고 합니다. 이전엔 6.6으로 봤었는데 이번엔 6.7로 상승시켜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코퍼리나 다른 중국 관련된 많은 해외 선물 상품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늘 중요한 게 있었죠.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근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사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2월물 이후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 증시가 상승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해외 선물의 신 계속 보시면서 미국에 있을 금리 인상 결정과 더불어서 원유 재고량 발표 참고하시면서 좋은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도 있는 날이고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각종 지표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장과 그리고 매매에 좀 요점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슈들 중에서 두 분의 해설위원님 함께 분석을 도와주실까요? 네, 지금 9시 반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소매 매출, 지금 발표가 있었는데,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금리 인상은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 FOMC의 말들이 있으니, 지킬 것이다. 그런데 지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 23%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다음 금리 인상이 더 어렵다라는 사실 FOMC 직전에 시장에서는 다음 금리 인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조금 뭔가 힌트를 이 지표를 통해서 얻은 것 같고요. 이게 또 시장에 반영되는 걸 보시면은 지금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3개월 내 신고점 지금 기록 중이고요. 네. 그리고 S&P와 나스닥을 비롯한 지수들도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겠다. 계속
갖고 가겠다라고 시장을 본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죠. 증시의 호재이기 때문에 뭐 큰 별다른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골드와 옌을 비롯한 안전자산 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골드도 지금 1280선을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FOMC에서 이제 좀 시나리오 전략이죠. 시나리오, 그러니까 1번 뭐 옐런 의장이 약간 이제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과 비둘기적으로 나올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예,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이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안전자산이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 넘게 상승하면서 1280달러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방송이 시작되고 10시부터 갑자기 상품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일은 다시 지금 살짝 빠지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옐런 의장 같은 경우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매파적일 거라고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지표들이 좀 예상외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채권 가격 보면 진짜 아까 송 해설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품 가격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 특히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골드가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9시 30분부터 급등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시 이후에 계속 추세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시그널적인 이유가 되겠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미국 지수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폭락했더라고요. 예, 제가 좀 무한하게 됐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수 같은 경우가 현재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안전자산 가격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지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포인트를, 금리와 관계된 상품들 위주로 좀 보시되, 지수랑 골드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급하게 들어온 뉴스인데요. 9시 45분쯤 공화 원내 총무 스컬리스가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이고, 지금 공화당 원내 총무가 경찰 피격이 있어서 이것도 사실 안전자산 선호에 상당한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총기가 50발 넘게 발사를 했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상품가격들이 다 급등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붙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급 요인이 좀 요즘 셌기 때문에 살짝 다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나머지 상품 특히 안전자산 위주로 좀 급등하는 이유가 아마 이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미 하원 스칼리스 원내 총무가 일단 공화당이니까 지금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시간쯤에서 그 이후로 좀 안전자산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날이 정말 실시간으로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만큼 실시간 뉴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강 셋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자, 오늘 아침부터 정말 활발하게 매매를 하셔서 앞에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격차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매매할 때가 가장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12명의 트레이더들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틀리그 12강 진출자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진출자 6명의 트레이더들이네요. 네, 오늘 12강 셋째 날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익금 현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미약 트레이더가 누적 수익금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6,700달러 가까운 금액인데, 밀과 팔라듐을 좀 보유하고 계셨는데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수익금이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2위는 선제 트레이더가 4,700달러 가까운 수익금을 쌓아가고 있으시고요. 외환용 트레이더도 3,110달러, 황금 연무 트레이더도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2,300달러 이상, 그리고 골드베인 트레이더도 1,400달러 이상의 누적 수익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도 12강 들어와서 좋은 선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0달러고요. 7위는 남한산상 트레이더, 8위는 맥점 멘토, 9위는 시그널 빌리프, 10위는 파생 야신 트레이더 순입니다. 지금 12강전에 들어오셔서 더욱더 불꽃 튀는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2강전은 첫째 날부터 12개월 첫째 날부터 이번 주 한 주간의 누적 수익금으로 상위 8명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인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보유 포지션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장 전인데 기다림 명맥 트레이더가 밀과 팔라듐은 아시잖아요. 하지만 S&P와 원유를 좀 추가하네요. S&P 지수는 매도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원유는 한 계약 매수를 들고 계셔서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으십니다. 45.85달러 좀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이들 종목 안에서 누적 수익금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보유 포지션도 알아볼게요. 선제 트레이더인데요. 선제 트레이더는 유로 FX와 나스닥을 한 계약과 4계약 매도를 현재 들고 있습니다. 선제 트레이더 어제와 좀 매매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자, 나스닥 매도 그리고 유로 FX 매도 이렇게 두 개 포지션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네. 예, 지금 포지션에 네네. 있어서 지금 유로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을 좀 차지할 것 같고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사실 뭐 달러 이제 약세와 함께 지수를 엮어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뭐 지금 뭐 여러 좀 테러와 관련된 좀 위험 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유로 현재 FX 상황에서 주의. 선제 네. 트레이더가 지금 좋은 손익을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지금 방송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급등과 좀 원인을 급등, 이제 유로도 지금 한 시간 내로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게 과연 되돌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연방 공화당 의원이 이제 총격당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여파를 미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 되돌림 주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좀 손익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 판단을 트레이더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네네. 이거를 계속 다시 되돌린다 생각하고 계속 포지션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트레이딩을 트레이딩을 다른 상품을 트레이딩한다거나 지금 현재 매매 방향을 바꾼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기점이 아닌가. 방송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러네요. 네, 좀 정신이 역시나.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슈가 마치나 우리 해외 선물의 신에 12강전이라는 걸 안다는 듯이 이렇게 이벤트가 있습니다. 참 굵직한 이슈인데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현재 상황 만나보시죠. 외환용 트레이더가 현재 보유 포지션 없고요. 일간 수익이 상당합니다. 2,730달러를 쌓으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금에 대해서 10계약, 11계약 정도 들고 계셨거든요. 자, 오늘 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동안 좀 금이 빠져서 평가 손익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오늘 금이 올라오면서 좀 청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황금연모 트레이더인데요. 원유를 지금 20계약을 매수로 들고 있습니다. 46.35달러인가요? 거의 지금 가격이 46.2325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수 단가와 거의 근접해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네. 이따 뭐 재고 발표 때 승부를 보실지 아니면 재고 발표 이전에 가격을 회복하면 청산을 일부 하고 다시 방향성을 갈 때 이렇게 따라 움직이실지 또 뭐 그런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원유 재고 발표 이후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발표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트레이딩에 그 역량이 충분하신 분이라서 이제 그 대응을 어떻게 해가 나가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궁금하네요. 발표 이후 원유 움직임에 따라서 이 20계약을 어떻게 운영할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희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시면 이 결과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할게요. 골드베인 트레이더 오늘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계시죠? 312달러 이상인데 현재 보유 포지션 없습니다. 관망 이후, 개장 이후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가실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합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340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금을 방금 전에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인데
1279.30달러의 매수로 현재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쪽의 방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현재 금융 골드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되돌림 주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이슈가 얼마나 불거지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다른 골드가 급등하려면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 부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골드의 트레이딩을 이제 하시는 게 지금 현재 트레이딩 전체 계약 수가 그렇게 랭보 시스템이 하시는 그 계약에 비해서 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권으로 좀 가시려고 하는 전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을 가지고 계신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확인하시죠. 남한사상 트레이더가 지금은 현재 관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포지션도 없고요. 일단 시장을 지켜보신 이후에 매매가 시작될지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트레이더 확인할게요. 자,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300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구리를 2개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리를 들고 계시네요. 자, 매도로 들고 있습니다. 62.50달러의 평가 이익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리가 좀 빠지는 흐름이었거든요. 이후 흐름도 지켜보면서 수익금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점맨2 트레이더인데요. 290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원유 45.95달러의 매수로 270달러 평가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원유를 좀 들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자, 매수로 일단 원유. 매수로 많이 들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원유 재고 때 어떻게 갈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도 뭐 좀 포지션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맥점맨2 트레이더는 일단 매수 쪽으로 또 들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할게요. 어떤 트레이더일까요? 파생야신 트레이더도 유로FX. 앞서서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도 유로FX 가지고 계셨고, 파생야신 트레이더는 9계약인데, 매도예요. 네, 해설위원님. 예, 추가를 네. 지금 평균 가격을 보면은, 추가를 조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요? 예, 상단에서 추가 매도를 하시면서 평단을 조금 높여가는 지금 전략을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네. 뭐 앞서 그 김정철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빠져나갈지에 대한, 그리고 아니면 다른 상품에 대한 대응이 또 어떤 대응이 또 그럼요. 나올지 이런 부분 역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파생 야신 트레이더도 매도, 그리고 기다림 미약 트레이더도 매도를 좀 들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할게요. 지금 북두칠성 트레이더, 좀 손절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보유 포지션은 없습니다만 이후에 매매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손실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셨고 AG 시스템 또한 관망을 하고 있네요. 워낙 오늘 좀 비이벤트가 앞두고 있는 만큼 좀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좀 진입할 만한 가격대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이네요. 자, AG 시스템 트레이더까지 현재 확인을 하셨고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시세 확인하죠. 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빠지고 있는데 빠졌던 가격대에서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6.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도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의 해설위원님 앞에서 트레이더분들의 지금 포지션을 확인하면서 종목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세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신가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세 개를 계속 동시에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게 골드, 국제 10년물, 그 다음에 유로FX인데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 하나가 좀 이런 비슷한 모양을 좀 만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국채가 지금 가장 세거든요. 국채가 현재 지금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가장 힘이 제일 센데 이 부분이 이제 국채를 따라가느냐, 골드랑 나머지의 그 안전자산들이 좀 따라가느냐. 그리고 유로FX가 지금 강한데 빠지지 않고 있어요.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국채 10년물하고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같이 갈 수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로 FX가 이제 급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트레이더들 유로 FX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네.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좋겠지만요.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리비아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산 관련 증산 이슈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데 많이 널리 알려진 부분이라 사실 이번 주 이 대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수요일날 재고 발표 나올 때 가장 좀 제가 봤을 때 오일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현재까지는 오일 가격이 이렇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일 재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오일에 따라서 또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이제 탈락과 진출이 가려진 트레이더 몇 분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 중에 가장 상승폭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S&P가 오르면서 불안 요인으로 가장 선호를 했던 종목 두 개가 골드와 10년 국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세가 사실 끊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사실 외환 보유고를 어느 정도 조금 지켜주는 차원에서 좀 또 미국 국채 또 매수가 또 한 달 동안 또 이뤄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금리로 역산을 하면 지금 가격대가 한 2.12,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2.1%가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은 127-한 뭐 05, 1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 2년 내에 상당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뭐 127-05, 10 이 부분을 추가로 돌파를 한 번에 할 것인가, 오늘 옐런 의장의 네. 뭐 FOMC를 또 등에 업고 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제 예. 국채는 127 딱 그 다시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준다면은 좀 역사적인 그런 가격대다. 예, 저항 라인이다. 맞습니다. 이 역사적인 가격대 돌파를 한다면은 이후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네. 뭐 다시 이제 정말 시장 자체가 오늘 그런 근거가 되려면은 모멘텀이 되려면 네. 옐런 의장 자체가 사실 이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완전 하는 거죠. 비둘기 파야 정말 되겠네요. 비둘기파적인 거고, 이런 뭐 오늘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불안하니 네. 시장을 달래는 멘트를 상당히 갑자기 노선을 변경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3% 이런데 네. 10% 미만으로 낮아질 거예요. 거의 뭐 어렵다라고 본다. 네. 그리고 12월부터 자산 축소 역시도 어렵다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시장 국면으로 이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양적 완화는 당분간은 더 지속될 것이고, 당분간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 하반기가 그쵸. 통틀어져서 되는 거고, 그걸 또 힘입어서 또 S&P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네.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채와 함께. 자, 여러 지수와 그리고 지금 금까지 알려드렸는데.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FOMC는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에 맞춰서 우리도 현재 지금 금리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긴축으로 다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만약에 오늘 금리 인상을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시그널을 좀 비둘기파적으로 계속 보내준다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외 선물의 이 프로그램이 꼭 해외 선물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의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가파라진다면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려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규제해야 되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이 프로그램 보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먼저 여기서 모든 이슈들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프로그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또 뉴욕 마감, 이 증시를 좀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에 관련돼서도 소식들이 나오는 만큼 이제 뭐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에서도 1.15%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또 몰려 있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세계 경제와 또 우리나라 경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해외 선물의 신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시간이 이제 30분을 2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 오늘 개장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개장 전은 크루드 오일은 46.17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골드는 여전히 상승세로 1278달러. 조금 전엔 1280달러 선이었는데 잠시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2441.75포인트고요. 나스닥은 5783.50포인트. 그리고 유로 FX는 여전히 상승세로 1.12690. 방금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1.127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뭐 원유도 잘 봐야 되겠고 또 안전자산, 국채와 골드까지 또 봐야 되겠고 상당히 좀 바쁜 지금 시간입니다. 개장 후에는 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원유 재고는 어제 좀 재고가 늘게 나왔습니다. 늘어서 나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원유 재고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 지금 이제 시간이 1분도 남지 않았는데 오늘 한 종목씩만 꼽아본다면은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일 것 같아요?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네.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저라면 네. 다른 자산에는 좀 손이 안 나갈 것 같고. 아, 그래요? 원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재고 발표에서 조금 학습적인 면에서 좀 대응할 만한 좀 가치가 좀 있다 생각해서 저는 원유 쪽을 좀 보지 않을까. 그래요? 송주식 해설위원님은요? 저는 그래도 네. 재고가 뭐 지난주에 이어서 API 주간 원유 재고가 늘긴 했는데 네. 사실 어제 시장에 대한 큰 반응은 없었어요. 원유가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오늘의 승부처는 결국에 골드와 10년 국채가 되지 않을까. 예, 여기 안전자산 쪽에서 결정이 날 것 같고, 예, 네, S&P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는 네. 이제 상승세를 이끌어 가는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추가 주목되는 시장이죠. 뉴욕 증시 지금 개장 바로 만나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S&P 500 지수가 일단 좀 올라왔던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네요. 2440까지 좀 미끄러졌습니다. 2440을 깰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자, 크루드 오일은 움직임이 좀 적네요. 46.1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골드도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유로 FX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S&P와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지수적인 부분인데 일단 지수가 보합권까지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네네. 총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그럼요. 부분에 대한 네. 때문에 아마 지수가 빠지는 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네네. 그에 따른 이제 안전사상이 반발로 또 더 가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지수는 지금 앞선 그런 뭐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또 연계된 안전자산의 움직임이 관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지금 골드라든지 안전자산은 지금 현재 움직임이 별로 보이고 있지 않죠? 송준수 해설위원님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상단은 다 네. 지금 이 두 가지 이슈로 9시 반 전후로 해서 네. 나타난 두 가지 이슈로 상단 테스트는 다 했다고 봅니다. 유로, 옌, 골드, 10년 네. 국채 모두 지금 상단 테스트는 다 했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오늘 FOMC가 3시죠. 예, 3시고 3시 반부터 이제 또 옐런 의장 연설이 있는데 지금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3시까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3시 전에 또 다시 한번 조금 그런 좀 안도감에 좀 낙폭을 조금 되돌림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소매 판매가 좀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다.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고용하고 이런 부분은 고용 부분들은 늘어서 현재 사람들이 월급을 좀 잘 받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 소비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옐런 의장이 FOMC 금리 결정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지표가 좀 잘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좀 이번에 FOMC 회의 때 좀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매파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 사건, 총기 사건 이슈, 그리고 약간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좀 FMC에 대한 매파적인 부분은 좀 많이 기대가 많이 꺼지지 않았나. 꺼지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종목들 개장과 함께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더욱더 정확한 방향성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개장과 함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또 각 트레이더들은 포지션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자, 트레이더들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저희가 포지션 정리를 다시 도와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간 수익금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강에 들어와서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의 누적입니다. 기다림의 빅 트레이더가 지금 여전히 $790 이상이고요. 선제 트레이더 외환형 골드베인 랭보 시스템 순인데 일단 순위 변화는 없네요. 아직 포지션에 대한 변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다림의 빅 트레이더가 지금 원유도 그리고 지수도 좀 추가를 하면서 추가 상승을 가져갔는데, 자, 황금연못 트레이더, 남한산성, 시그널빌리프, 맥전멘토, 파생야신 트레이더 순이네요. 자, 지금 12강전 진출한 트레이더들의 성적을 보고 계시는데 그 밖의 트레이더도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리치 트레이더가 지금 $22,500죠. 지금 탈락에 대한 복수가 아닌가.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리치 트레이더하고 좀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는 금요일날 11시 45분에 결정이 났는데 그 30분 뒤에 다 뒤집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11시 45분에 저희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또 그래도 나머지 트레이더들이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참 보기가 좋네요. 맞아요. 아니 대회도 대회지만 시청자분들이 이분들의 매매와 그리고 성적, 실력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또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구리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에 또 빠졌나요? 또 큰 폭으로 좀 낙폭을 주면서 사실 수익 기여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치 트레이더. 차트냐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현재 누적 수익률은 계속 되고 있지만 배틀리그에서 이제 나오니까 좀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편해서 좀 트레이딩이 좀 잘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전자현실 트레이더도 이후에 좀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수익이 더 잘 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조금 부담감이라는 게 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치 트레이더 차트 미약 이렇게 전체 순위를 봤고요. 저희 시즌2 처음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금도 확인합니다. 1위는 역시 황금연못 트레이더. 이 순위 못 비킬 것 같아요. $74,000입니다. 사실상 대회가 한 달 더 하면 모를까. 근데 한 달 더 하면 트레이더분들이 아마 진짜 쓰러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더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모를까. 외환용 트레이더가 따라잡기에는 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네, 그래도 외환용 트레이더가 정말 엄청난데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워낙 압도적인 수익이어서 그렇습니다. 시그널빌리프 트레이더도 3위로 바짝 쫓고 있고요. 4위는 북두칠성, 5위는 놀부선생, 6위는 파생야신, 7위는 513 트레이더입니다. 자, 지금 수익금의 변화가 좀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 트레이더 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각 트레이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제 트레이더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나스닥과 유로 FX에 대해서 매도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뵙는데 나스닥과 유로 FX를 지금 매도로 들고 있어요. 네, 지금 개장 이후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로 지금 미국 지수가 미국 경제 지수가 갑자기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우선 유로 FX는 1.12800대 안착을 못하고 다시 눌릴 거다 이렇게 보고 사인을 이제 드렸는데 그러면 좀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좀 일찍 들어갔다고 분할로 들어가서 좀 물려 있고요. 그다음 1260대부터
맞고 이렇게 진입을 봤는데 지금 약간 위쪽에서 놀고 있어서 거부는 있으나 여튼 달러 인덱스가 채널 하방, 추세선 하방에 붙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FOMC 전까지는 그냥 다시 되돌아오는 그림들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수는 어제 그 나스닥 5710대인가요? 네. 거기까지 이제 밀려서 빼먹고 오늘 좀 얘네들이 좀 중간에서 이제 부합을 뛸 것 같아서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겠다. 위험해서는 같이는 못하겠다 했는데 여튼 거기서 오늘 좀 많이 됐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5760대를 오늘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어제 5760을 못 넘어가고 5710까지 매도로 오고 거기서 네. 매수를 잡는다. 네네. 그런데 얘네들이 오늘 좀 매수 쪽 덜칠 줄 알고 중간에 들어갔다가 오늘 거기서 좀 많이 데친 상태고 지금 그래도 나스닥 포지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잡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5760을 좀 깨면 다시 부합 아래쪽으로 내려올 걸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포지션이 좋지 않아서 우선은 뭐 들고 있다가 나머지 버리고 하나만 갖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수가 지금 S&P는 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나스닥도 좀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 이후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 네, 선재 트레이더님께서 지금 네. 제일 변동성이 큰 두 가지 종목을 맞아요.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전화까지 네. 해주시면서 참 이렇게 힘드시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갑자기 네. 유로 FX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주로 어떻게 좀 대응하시는지. 네, 그 전에는 안 잡고 있었고요. 이제 예. 이렇게 차트 보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네들이 눌러야 되는데 왠지 좀 불안하다 올라오면 잡자 했는데 지표가 터지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가 영역에서 돌파해서 안착하기보다는 시도하다 그냥 다시 되돌아올 걸로 네. 보기 때문에 되돌림 줄 거라고 좀 판단하십니다. 네, 예, 상황은 좀 안 좋지만 오늘 또 FOMC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또 무리해서 고가를 갱신하는 배팅은 안 나올 거라고 저도 보는 말씀이고요. 1280선이 저항일 거라고는 저도 공감이 되는데 혹시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저는 하실 것 거기 지금 거기 돌파하면 물량을 한 3개 정도는 줄일 거예요. 같습니다. 추가하지 않고 저는 줄이는 지금 전략. 믿고 있는 거는 예. 얘는 되돌린다 거의 80-90% 확신을 갖고 이제 보통 보긴 하죠. 그 이제 되돌린 구간이 지금 지금 있는 1.12740 그 다음에 걔네들이 중심인데 1.1240까지는 되돌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위로 치면 2개에서 3개를 정리하고 하나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손실이긴 하겠지만 우선 뭐 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보는 거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우선은 FOMC 전까지는 중심 라인들 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네. 달러에서 보면 대추세선 30분 동에 한 2,000개 정도 보면 추세선 하단부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걸 무리하게 배팅해서 돌파할 거라는 거는 아직 안 보고요. 그래서 이제 물량만 좀 줄이는 걸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은 계약수로 뭐 본처는 다 못 찾아오더라도 그거 나중에 또 찾아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물량 조절을 좀 계좌로만 대응하겠다. 홀딩해서 네.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유로 FX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후 결과가 상당히 궁금할 것 사실 같아요. 일반적인 트레이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추가를 하실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네네. 4계약에서 1계약으로 다시 수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조금 이런 지지와 저항 라인만 내가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만 갖고 있더라도 해외 선물 거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을 잘 취합해서 여러분들의 매매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이후 결과도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재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나스닥과 유로 FX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현재 들고 있는데 이후 결과 저희가 꼼꼼하게 중계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 오늘 2,730달러인데 앞서서 어제까지만 해도 금에 대해서 매수였거든요. 자, 오늘 금이 올라오면서 청산하셨을지 여쭤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트레이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 지금 수익금이 그 금에 대해서 청산된 금액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 대회다 보니까는, 네. 이제 더 이상 추가가 안 돼서 그 금액이, 네. 사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사실 말씀드린 손절 처리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네, 하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데이 트레이딩을 하겠다 해서 아마 어저께부터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했던 거고.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1300을 돌파하는 거 2, 3주를 전 내다보고 했는데 이게 대회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팍 빠지고 올리다 보니까 참 어떻게 그렇죠. 대응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죠. 뭐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좀 긴 추세를 내다보고 오랜만에 오버를 하다 보니 네. 좀 뭐 이런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 과감하게 뭐 손절 처리해서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12강에 먼저 진출을 하는 거는 목표로 삼고 그래서 이제 금으로도 매수를 했었고 오일로도 매수를 해서 네. 오늘 수익은 그렇게 난 겁니다. 역시나 금에 대해서 매수. 자, 워낙 뭐 전반적인 넓은 뷰 안에서도 그러니까 있지만 대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원래대로 하자면 뷰대로 계속 끌고 그쵸. 가서 좀 금액을 더 추가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죠. 이게 대회라서 그죠. 금액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금액 한계 때문에 이제 뷰대로 끌고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본인의 뷰대로 지금 거래를 해서 다시 좋은 수익금을 쌓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을 좀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네. 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강연회 때 좀 그런 오버나잇 기법이나 이런 거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오버나잇 하는 방법 거의 시즌 1 때 네. 제가 4번 정도 매매했을 때 퍼펙트하게 다 수익이 났었는데 네. 요번에는 사실은 좀 약간 무리수를 던져서 2, 3주를 내다보고 오버를 한 게 사실 좀 잘못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를 부산에서 세계 최초로 2번째로 하는데 오시게 되면은 제가 해외 선물을 오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은 그게 주식을 오버해서 갖고 가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뷰랑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 보는 뷰가 거의 99.99%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아는데 나는 해외 선물 모르겠다 이렇게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하게 해외 선물을 할 수 있고 또한 시장이 떨어져 있을 때는 물타기나 그냥 손절을 못하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저처럼 손절 처리하고 다시금 뷰를 보면서 하방 뷰를 보는 해외 선물을 하실 수 있는 거를 네. 제가 이번 강연회 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해주시는 장소가 또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예.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 네. 부산 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뭐 디자인 센터 4층에서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 2호선 뭐 센텀시티역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부산 분들과 그 주변에 서울에 있는 분들도 한번 오셔서 부산의 바람도 쐬고 또 외환영웅이 세계 최초 2번째로 하는 강연을 들으면서 주식과 해지 또한 주식과 선물과 해외 선물의 포트폴리오 따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누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전략들 꼭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산으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 계신 분들도 꼭 강연에 참석을 해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과 이 해외 선물에 대한 비중으로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트레이더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이후에 좀 거래 좀 하실 건가요? 지금 네. 뭐 11시 반인가 뭐 원유재고 발표가 있어서 네. 저는 무조건 도전을 합니다. 뭐 자리가 애매하면 사실 못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 오일은 제가 볼 때는 단기 하방으로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네. 하방 매도뷰를 좀 보고 네. 좀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네. 뭐 항상 얘기하는 뭐 이렇게 우리 저보다 더 뛰어나신 전문가분들과 해설가분들이 매도 뷰, 뭐 매수 뷰 하면은 제 차트랑 맞았을 때는 같이 가지만 제 차트랑 시스템이 해설가분들과 전문가분들 또는 시장에서 반대로 될 때는 저는 과감하게
반대로 풀베팅을 할 자신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또 발표 때 이후 매매 어떻게 이어가는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외환용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금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다림의 미역 트레이더가 소폭 또 늘었어요. 지금 거의 $10,000 가까운 금액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제 트레이더, 외환용은 골드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순으로 여전히 순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고점 향해갖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하루 좀 조정이 있었죠. 기다림의 미역 트레이더가 노린 게 아닌가 이 대회를. 타이밍 정말 절묘하죠. 정말 절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후 2부에서도 2부에서도 이 성적 유지를 하실지 지켜보겠고요. 남한산성 트레이더 6위고요. 7위 시그널 빌리프, 8위는 맥점 멘토, 9위는 황금윤모, 10위는 파생 야신 트레이더 순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워낙 주요 이벤트들이 이제 2부 때도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2부에서는 더욱더 실감나는 그런 해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1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연모 트레이더가 지금에도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11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현재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해외 외신과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해외 선물의 신과 또 황금연모 트레이더 무료 방송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빠르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